네, 음주 측정에서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온 화물차 운전자가 법원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그 운전자 A씨는 네. 지난해 4월 22일 오후 3시 50분경에 네. 인천시 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네.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A씨는 그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서 네. 인근 지구대로 갔고 네. 음주 감지기를 3차례 불었지만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네 번째 네. 음주 감지기를 불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음주 네. 측정을 했더니 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음주 감지기는 네. 거리를 두고 네. 숨을 허공에 부는 방식이고요. 네. 음주 측정기는 일회용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불어넣는 기계입니다. 네. 음주 감지 후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음주 수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0.054%면 면허 정지 수준 아닌가요? 네, 그 A씨가 네. 적발된 당시에는 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네. 이른바 그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기 2개월 전이어서 네. 당시 면허 정지 기준은 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였습니다. 네. 지금은 기준이 강화되어서 0.03으로 낮춰졌는데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의 경우에는 네. 형사처벌과 100일간의 면허 정지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네. 0.08% 이상의 경우에는 뭐 형사처벌이나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네. 형사처벌이나 면허 취소가 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형사처벌이 될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A씨는 경찰에서 그 혼자 식사하면서 네. 소주 한 병을 시켰고 한 잔만 마셨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술을 마셨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검찰은 네. 이를 근거로 해서 A씨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네. 계산한 결과 그의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6%로 나왔고 네. 음주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처벌 기준인 0.05%를 넘는다라고 하면서 네. A씨를 기소를 했습니다. 네. 위드마크 공식은 네. 그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네. 그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서 시간 경과에 따른 네.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네. 음주 측정 시점과 네. 운전을 하는 시점의 차이가 나서 네. 이것을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서 네. 운전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네. 혐의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근데 왜 무죄가 나온 건가요? 네, 그 통상 그 네. 술을 마신 뒤에 30분 이후부터 1시간 30분까지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을 하고 네. 그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인천지방법원 형사 13단독 선민정 판사는 네.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A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네. 봤습니다. 선 판사는 검사가 계산한 A씨의 네.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를 전제로 산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네. 피고인이 소주 한 잔 이상을 마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맞는 수치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소주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네. 실제로 그가 마신 술의 양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네.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게 뭐 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소주 한 병 얘기는 뭐고 한 잔 얘기는 뭐고 이게 뭔가요? 예, 좀 복잡하실 수는 네. 있는데요. 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기준은 음주량이 아니라 네. 그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네. 만약에 술을 아무리 마셔도 네. 뭐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네. 신체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네. 음주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네. 처벌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 네. 실제로 A씨가 네. 음주를 했던 시점과 네. 운전을 했던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단속을 한 시점도 차이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할 당시에 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서 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를 네. 찍고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되어 있는 아, 공식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입증이 조금 불분명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네티즌들 반응을 보니까 뭐 엉터리 판결이다, 판사에 대한 원색적 비난도 많고 일부긴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처벌 안 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갈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음주 후에 그 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일정한 시간 상승을 하다가 네. 이제 일반적으로 1시간 반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알코올 분해가 됨에 따라서 점점 하강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상승기에 측정을 한 경우라면 이제 측정치보다 실제 운전할 시점에 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더 낮을 것이고 네. 그 반대의 경우라면 더 높게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가장 유명한 위드마크 공식은 네. 그 혈중 알코올 농도의 하강기에 그 알코올 농도 변화에 관한 공식이기 때문에 네.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기 전에 네.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는 사실 기준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드마크 공식은 이제 운전자의 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네. 법원 판결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법원 실무상으로 네.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이제 판단하는 경우는 없고 네. 다른 여러 가지 판단 기준과 함께 이제 보조적으로 이용을 하되 네. 그 경우에도 이 위드마크 공식을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 적용을 해서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의 경우에도 이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이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동일한 양의 음주를 하더라도 네. 개개인별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차이가 있고 네. 그리고 음주 후에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에 따라서 또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실제 운전을 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입증되어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어찌됐든 이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네. 이제 판단 능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네. 운전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뭐 뭔가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술 먹고 운전 안 하면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